멈출 때마다 이 눈치 보게 돼. 피디님께서 문자로 영상 하나를 띡 보내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3000m 여자 쇼트트랙 계주 결승, 그 중에 한 분이 오시지 않을까. 과연 누구실까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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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벨트도 해주시고. 네. 예.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입니다. 람보르길리! 우와!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간이 되셨네요? 네, 오늘 마치 딱 외출 받아서. 외출 받으신 거예요? 오늘 원래 쉬는 날이기도 하고, 수요일은 저희가 저녁 훈련은 쉬는 날이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해요? 수요일 이제 오후 쉬고, 그리고 일요일은 쭉? 네, 다 쉬고, 이렇게 쉬는. 그렇구나. 네. 제가 알기로 요번이 첫 올림픽이셨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금메달 2개 네. 에다가 동메달. 동메달 하나. 네. 와. 그거 보셨어요? 예, 진짜 영화 같았어요. 진짜요? 안 넘어지고, 그거 버티고, 그리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이게 또 혼자서 하는 것도 멋있는데, 네. 팀으로 하니까, 네, 이 맞아요. 막 팀워크의 누구의 푸시가 더 좋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자, 앞으로 나간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막 치고 나가고. 네. 저도 약간 개인전에서 메달 땄을 때보다 단체전에서 메달 딸 때가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한 15년? 16년 정도 했잖아요. 네. 이제는 업이라 잘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재밌는 건지.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네. 어렸을 때는 스케이트가 막 재밌는 줄 몰랐거든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되고 나서부터 네. 스케이트의 재미를 느끼고 이제 제 직업이 너무 좋아서 네. 뭔가 재밌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네. 커지면서 이제 목표도 계속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또 이뤄내니까 또 더 재밌고 네.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이뤄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재밌으면서 막 이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지금 금메달을 2개나 땄는데, 네. 또 목표가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네, 그쵸. 금메달은 세계 1위. 네, 네. 맞죠. 네. 온 세상, 네. 이 지구상의 넘버원. 네. 여기에서 또 목표를 잡을 게 있어요? 그 게임마다 계속 메달이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새로운 기록에 이제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따고, 저것도 네. 따고, 이것도 금메달 따고. 네, 뭔가, 주 종목으로 약간 생각하고, 1500m만 좀 중점으로 탔는데, 이제는 다른 종목들도 좀 한번. 그러면 500, 1000도 노리는 거예요? 네, 이제 한번 500, 1000도 열심히 한번 타보려고요. 어렸을 때 운동 좋아했었는데, 네. 농구도 하고, 저 스피드 스케이팅도 했었어요. 네? 진짜요? 헐, 대박. 얼마나 배우셨어요? 딱 대회 한 번 나갈 만큼. 진짜요? 헐. 초등학교- 선수 대회요? 그러니까 애기들. 애기 네. 대회. 그 레슨반 안에선 잘하는 편이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헐. 열심히 해가지고 오. 이 코너링도 이거 네네. 여기 잡고 하는 네. 거 이거까지 하고 어. 이렇게 하다가 첫 대회 딱 나갔는데 네. 앞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욕심이 과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네네, 코너링. 그쵸, 그쵸. 이대로 쭉 날아가서. 벽에 꽝 부딪히고 뒤에 있던 애들이 슝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헐. 거기서 아직도 기억나요. 네. 끝 여기까지. 오, 네. 그래도 어떻게 딱 단칼에 아. 그냥 끝.
하셨네요. 약간 질 것 같으면 안 했어요. 오, 네. 승부욕이 강했어서 그런지. 오, 대박. 운동선수분은 네. 제가 주변에 네. 같이 막 말을 나누고 했던 분들이 거의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음악 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궁금한 거 있었어요? 어, 뭐든. 뭐든요? 네.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법? 노래 잘하는 법. 네. 어떤 음악 좋아하는데요? 저 고음 있는 노래를 좋아해서 오. 저 약간 지르는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좀 시원하게 뻗어주고 싶은데 네, 맞아요.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저 그 노래 이런- 엄청 좋아요. 그거 되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잘 못 받아요. 좋아하기만 해요. 좋아하기만.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네. 지금 불러달라고 하면 안 불러줄 것 같으니 예. 그러면은 고음에 조금 도움이 되는 말은 힘을 뺀다. 네. 막 여기 이렇게 힘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풀어져서 차라리 뭐 들어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나올 수 진짜요? 있다. 오. 약간 하품하듯이 하면은 좋다. 네. 뭐 이런 거 뭐 유튜브에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저는 궁금한 거. 매일 운동하는데 네.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새벽 운동이 항상 그러니까. 맨날 있다 보니까 네.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5시 반에 일어나니까 맨날. 그래서 오늘도 나가야 돼. 오늘도 나가야 돼. 막 이러고 또 똑같은 운동 계속 하니까 뭔가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저는 제 좌우명을 믿기 때문에 제 좌우명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이거 안 하면은 너 금메달 못 따. 이런 약간 생각으로 그냥 일단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하루하루 멋있네. 살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노력이라도 해놓자라는 마인드예요. 더 노력 좀 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들었던 경기가 많았어서 그것 때문에 그 뒤로부터 이제 노력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놓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계속 뭔가 쫓기는 기분 들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쫓기는 기분은 뭔가 더 해야 돼.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 막 빨리 해야 돼. 시간 부족한 느낌이. 저는 약간 이제 다리가 이제 그만해 할 때까지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쫓기는 거는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얘가 먼저 알려주는구나. 네. 이제 그러니까 거의 못 그만하자. 서 있을 정도로. 네. 와. 네, 거의 저희는 근데 하체 위주다 보니까 네. 저녁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막 다리가 엄청 아플 때도 많고 네. 자다가 다리 아파서 막 깨고 막 그런 적도 많고. 아. 네. 저도 노력을 굉장히 너 특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노력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노력을 굉장히 믿는 편이고 근데 그 노력을 해야지만 어떤 게 얻어지는 행운도 노력이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저는 노력한 때 배신당한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이만큼 해봤냐? 아니 안 해본 것 같아요. 다리 후달릴 때까지 안 해본 것 같아요. 맞네, 내가 노력을 덜 한 것 같아요. 그럼 요번 동계올림픽 때는 그 후회가 없었어요? 할 만큼 다 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번 올림픽만큼은 진짜 후회 없이 경기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얼음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그냥 길리야 진짜 후회 없이만 하자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얼음판에 들어가고. 얼마나
너무 멋있다. 근데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그 딱 1등 했을 때. 일단은 너무 기뻤고 네. 짜릿하고 그러고는 뭔가 이게 올림픽 무대가 맞나. 왜냐면 진짜 저희는 선수들은 올림픽 무대를 꿈꾸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올림픽 무대를 딱 쓰고 1등을 했다는 게 진짜 안 믿겼던 것 같아요. 제일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뭐 우리 가수는 뭐 어떠한 무대, 네네. 뭐 음방 뭐 이런 네. 게 있는 것처럼 저희 제일 꿈꾸는 무대가 네. 올림픽이었. 네. 그걸 해낸 거야. 네. 막 현실 같지 않고. 네, 진짜 막 자고 일어나서 제가 석희 네. 언니라고 심석희 선수랑 같은 네. 방이었는데 막 언니랑 일어나서 언니 저희 어제 꿈꾼 거예요? 이러면서 막 네. 이거 진짜 꿈이면 죽어버릴 거라고 막 그러고. 네. 그 물론 이제 모두 전 세계가 모두가 이제 보고 있는 순간이었지만 네. 가장 먼저 이제 뭔가 통화하고 알리고 네.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은 근데 다 제 지인분들이 다 보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다 네. 오셔서 그래서 뭐 딱히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부모님께서 오셨으면은 네. 그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네, 잘했다고 하고. 네, 엄청 네. 좋아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실려나 누구실까나. 안녕하세요. 아이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자주 본 분이 나오셨는데. 그러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는데. 예, 그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중계를 했던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유 국민 영웅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거의 매일 뵀죠. 경기장에서 멀리서 네. 중계석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마주치는 경우는 근데 많이 없죠. 그렇죠. 저는 중계만 하니까 네. 멀리 위에 있고, 네. 근데 이제 밑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 뭐 이제 짜릿했다. 아. 예, 그 순간 뭐 어땠는지 이거 발 이렇게 딱 넣는 순간에 어떤지. 아, 그 뭐 연락한 사람 있냐 했는데 주변 사람들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고 부모님께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얼마 전에 제 라디오에 나오셨는데 네네네. 그때 들어보니까 네. 어머니께서 네. 되게 쿨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뭔가 어이구 잘했어 뭐 이런 스타일은 아, 아니었다고요? 감동에 눈물 흘리면서 캔디야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고 예. 어렸을 때도 원래 그 피겨를 하고 싶어가지고 피겨 등록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예. 비슷하니까 그냥 쇼트트랙 해 이렇게. 어차피 빈밥이잖아 뭐 이러면서. 김연아 선수 처음 본 게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예요. 아니 저는 밴쿠버는 못 봤고, 아 밴쿠버를 못 봤어요? 네, 저는 아마 소치 때일 것 같은데. 영케이님도 그 밴쿠버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죠? 제가 또 다 압니다. 어지간하면 그 어. 저는 그 캐스터 그 뭐랄까 자료조사에 그게 있기 때문에. 와. 왜냐면 저의 그 경쟁 상대 라디오 그래요? DJ를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10시에 KBS에서 예, 맞습니다. 타사 DJ들 동시간대 어. 제가 이제 딱 이렇게 그 연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셨어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잠시 제가 있었습니다. 예. 스케이트 제가 그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하세요? 네, 샅샅이. 아니, 왜냐면 저희 그 제작진에 네. 약간 그 국정원급 네. 자료조사원들이 있어가지고 경쟁 상대 DJ들이라면 예. 탈탈 털어요. 뭔가 이렇게. 뭐 잘못한 거는 안 그건 나왔나요? 아니고 그걸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강점이 뭔가. 강점이 그래가지고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스케이트가 제 강점이었군요. 영케이님은 스피드 스케이팅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예. 스피드 스케이팅도 하고 쇼트트랙도 2개 중계했거든요. 예. 근데 둘 다 스케이트인데 예. 이렇게 그 뭐랄까 중계할 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왜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대회에 올 때 그 능력치 예. 딱 준비된 그 능력치를
발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쇼트트랙은 네. 이게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잘 탄다고 해도 네. 그 대회에서 이게 망쳐질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몸싸움도 하고 추월하는 상황 판단도 잘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운이 안 맞으면 네. 안 되는 경우가. 스피드 스케이팅은 사실 어느 정도 최고의 선수다 그러면 거의 메달을 가져가더라고요. 어. 스피드 스케이팅 사실 이번에 시작할 때 그 혼성계주도 네. 우리나라가 되게 기대가 컸거든요. 네. 근데 그냥 딴 선수가 넘어지니까 휩쓸려 넘어지는 아, 그쵸. 이게 결과가. 저도 그 넘어져서 포기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네. 그건 본인이 넘어진 거예요? 저 혼자 넘어졌어요. 저 혼자 선두로 달리다가 아. 혼자 욕심이 가해가지고 이 코너링 돌 때 네. 이러고 쭉 미끄러져서 아. 네, 그대로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내가 졌다 싶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쭉 그만두더라고요. 노래도 그만둘 뻔했었죠. 아, 왜요? 진짜? 저 동요대회에서 예선 탈락해가지고 그 이후로 노래 잘 안 했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큰 얘기였네요. 그게 오히려. 아,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동요대회 나가서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예선 탈락해서 그대로 이제 노래 안 하다가 유학생 할 때 할 거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노래하고 춤추고 하다가 여기 오게 됐죠. 우와, 신기하다. 인생 몰라요, 진짜.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예. 저는 진짜 제가 가수가 될 줄 몰랐어요. 진짜요? 그럼 언제부터 노래 부르신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기보다 네. 이제 유튜브의 초창기 시절. 오.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서는 유튜브가 유행을 하지 않을 때 네. 한국에서는 UCC UCC 막, 시절. 예. 제가 왜냐면 들어올 때 UCC 공모전으로 들어왔거든요. JYP예요? 예.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K-팝 커버하고 그러다가 됐어요. 그때는 그러면 밴드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 전혀 아니었죠. 아이돌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스타가 되려고 했죠. 아. 춤 열심히 춰서 뭐 막 연수도 갔다 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밴드 할까?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잡고 하는 거죠. 근데 안목이 대단하시네. 그걸 방향을 딱 잡아주신 건데. 그 당시에 악기 좀 잡는다 하는 친구들은 다 모아가지고 밴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베이스인데 예. 베이스는 이 팀에 베이스가 없으니 베이스를 하여라. 이해하겠습니다. 울었죠. 왜? 베이스란 악기 어떤 소리 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예, 베이스란 악기가 뭔가 가슴으로 들어야 하는 귀로는 잘 안, 고막으로는 잘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돋보이고 싶은데 돋보이. 나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베이스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베이스. 중요하죠. 중요. 베이스가 있어야지. 예. 옛날에는 사실 밴드 하면은 베이시스트가 제일 인기 많았는데. 그래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노래까지 하시니까 같이. 예. 그래서 제가 그 베이스 잡고 더 이게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모션을 크게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막 흔들고. 예, 저는 진짜 제가 가수가 될 줄 몰랐어요. 진짜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이후에도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뭐 대회를 나가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다가도 나 이제는 뭐 다른 걸 해보고 싶어가 그런 순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냥 근데 무조건 예체능 쪽일 것 같긴 했어요. 제 뭔가 미래의 꿈들이. 근데 어떻게 딱 그래도 잘 얻어 걸려서 쇼트트랙. 누가 얻어 걸려가지고 금메달을 그냥 누가 얻어 걸려가지고 금메달을 몇 개를 따고 그냥. 이거 캐나다로 이제 가신다고. 캐나다 가시는 네, 거예요?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서. 몬트리올. 네. 캐나다 가면 뭐 어떻게 됐어요? 이번 올림픽은 그 한국에서 대표팀 셰프님이 따라오셔가지고 한식을 네, 계속 해주셨더라고요. 한식 도시락을 그게 진짜 짱이었어요. 대박. 외국 가서도 한식 본연의 맛을 다 느끼면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다른 나라 가면 네. 현지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외국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입맛에 살짝 안 맞아서. 저 완전 한식파여서. 그래도 막 리조또나 또 피자나 또 그 파스타. 티본 스테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안. 네. 젤라또 이런 거는 그래도 먹었죠? 젤라또는. 젤라또는 네, 그리고 그때 민호님이 그 파스타랑 막 고기 사주셔서. 그때- 샤이니 민호님이 파스타랑 네. 고기를 사주셨어요? 네, 스테이크 사주셔서 그때 딱 먹고. 우리 뭐
네, 아니. 야, 뭐. 저긴 아주 야. 친절한 분이 있어가지고 어때? 식사는 호텔에서. 식상하게 먹었습니다. 강남 도착했습니다. 네? 강남 가시나요? 강남이요? 네, 강남 제 목적지입니다. 다음 친구랑 약속이에요? 아니요. 내리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별 얘기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이, 우와. 어이. 아, 이렇게 가신다고요? 바로 내리는구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도 영광. 너무 축하드리고 다음 대회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럼 뭐 취미로는 완전 일에만 그냥 지금 바쁘시니까 게임 말고는 딱히 없어가지고. 네. 어? 게임 오버워치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매일 하세요? 아니면 거의 웬만하면 그냥 그것만 하고 자고. 네. 밤에 이제 약간 그 나만의 스위치를 끄는 네. 그 역할이죠? 약간 일부러 해요. 아. 안 그러면은 너무 일만 하는 느낌이라서 예. 일부러라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근데 저도 밤에 자기 전에 게임을 꼭 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자려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뭔가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바로 잠이 안 오는 그게 있어요. 이게 약간 뭐랄까 정신산만하니까 네. 열이 올라와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쿨다운을 하는 용도로 게임을 하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게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유저들이랑 붙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서로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열이 하잖아요. 더 올라오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요. 밤 새고 막 열받아. 네. 초등학생들이 막 조롱하고 네. 이러면 못 견디는데 근데 밤에 그래서 게임하면은 잠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오버워치는 괜찮나?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진짜 이게 한 판에 15분이면 돼가지고 뭐 한 두세 판만 하고 딱 끈다든가. 근데 네. 열받았는데 나 찐막으로 한번 더. 다행히 그 정도로 열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구나. 아니요.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그만큼 못하는 걸 알아서. 근데 멘탈이 되게 좋으시네. 그래도 게임 했을 때 그 부글부글하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 새벽에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도 그거를 딱 나는 오늘 세 판만 하고 딱 일어날 거야 하고 일어난다는 거죠. 원래가 애초부터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진심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게 첫 게임이라서. 예. 약간 원래 난 못하는 사람이야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근데 배워야겠다 진짜. 방금 전에 좀 증명하고 왔어요.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붙고 네. 와가지고 요거 전 촬영해서 예. 제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좀 증명하고 와가지고 매우 뿌듯한. 예. 오버워치를 붙고 오셨다고요? 버스에서? 아니요. 전에 학교 가서요. 아하. 아주 고등학생 애들 이겨먹고 기분 좋아하고 왔죠. 걔네 저 이겼으면은 네. 평생 안주거리일 거 아니에요. 안 졌지. 그 라디오 DJ 하는 분들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처음 했던 게 사실은 아나운서 직장인으로 그냥 한 거니까 네네네. 그냥 원래 직장에는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쵸.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고 네. 하다가 프리한 다음에도 그냥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연예인들은 이걸 한다는 게 되게 큰 선택이고 그게 루틴이랑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도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키스타 라디오를 하면서는 또 혼자서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말하는 것 자체가 전 두려웠거든요. 말 실수할까봐. 지금도 사실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드는 고민 중 하나인데. 어쨌든 다양한 사연들에 코멘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막 거기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네. 네, 아마 내가 이런 얘기 해야지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딱 반응으로 순간적으로 정리해서 막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채팅으로 올리시는 분들 보면 맞아. 센스도 있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 센스쟁이들이에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겸손해진다니까요. 그분들 진짜요. 보면은. 그럼 지금 몇 년 하신? 라디오요. 네. 올해가 딱 10년. 그래가지고 2016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 변화 없이 그대로 한 10년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가족 같은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루의 루틴이 그분들한테도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분들도 이제 오후쯤에 일어나가서 네. 네, 제 방송에 접속해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고 보통 이제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까는 재미로 네. 남자들끼리 거의 네. 대부분 남자들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분들의 시간도 이제 10년이 쌓인 거니까 네. 밤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사람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밤 10시 근처가 네.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제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인데 네. 그 시간에 그분들이랑 좀 노닥거리고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약간 뭐 아파트 동네 친구들 이제 만나서 맥주 한잔하는 느낌 나고. 맞아요. 네. 그냥 그 도란도란 느낌? 네, 도란도란 수다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편의점 앞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네. 그냥 뭐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서 한잔하면서 사람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사는 얘기하는 시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언가 10년을 계속 한다는 게, 그리고 라디오를 그 자리를 계속 지킨다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엄청난 성실함과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진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물론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펑크 낸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조금 예. 조금 40분 정도? 차가 많이 막혔죠. 아, 그게 아니라 생방송이 있는 날인데 까먹고 있었어요. 축구 중계가 끝나면 이제 올라가서 라디오를 진행해야 되는 스케줄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네.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디를 만나니까 우리 뭐 해설자들이랑 네. 스포츠 국장님이랑 막 얘기하면서 다음 경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 자, 해산! 이러고 저도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해산해버렸구나. 해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앉아서 야식이나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작가가 전화를 해서 오빠 어디에요?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의 커리어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오빠 어디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집에서 가니까 이미 예, 아찔해요. 이게 그냥 뭐 1, 2분 늦는 거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 딴 데 두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차가 막혔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집에 있었으니까 완전 초대형 펑크죠. 그래가지고 우와! 그래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가는데 사실 저희 방송은 1시간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40분 늦었으니까 사실 대부분을 날린 거죠. 어떻게 막았냐고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네. 혼자 진행하는 날이 아니라 예. 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게스트가 저 올 때까지 대충 이제 둘러대면서 제 욕하면서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저희 방송 그래도 좀 서로 네. 욕하는 분위기니까 엄청 다시 잡는 계기가 됐겠다. 네, 슬슬 이제 뭔가 뇌에서 네, 구멍이 나는 걸 보면은 저도 이제는 누군가 챙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일기 같은 거 쓰세요 혹시? 일기를 제가 진짜 옛날에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는 강요해서 쓰는 거지만 네. 나중에는 진짜 즐기면서 썼어요. 되게 오랫동안 컴퓨터로 엄청 오랫동안 써와서 지금 일기 그 파일 양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고 제가 이제 SNS를 하던 또 기간이 있어요. 네.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나왔을 때 초창기에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SNS를 아예 접어버렸는데 네. 그걸 하는 기간에 그 일기를 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거기가 일기장이 되니까. 거기가 일기장이 네. 되니까. 그랬는데 비번을 까먹었어요. 컴퓨터예요? 네, 컴퓨터에 일기 써놓고 제가 매번 비밀번호를 막 이렇게 만드는 그 패턴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파일만 그냥 남아있고 암호를 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 일기 다 까먹고 뭐 얼마나 남한테 보여주기 싫었으면 그게 바뀌는 거였어요 계속?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일기 내용이니까 아니 뭐 사실 별건 아닌데 그냥 뭐 나만의 생각들 근데 이제 어디 누가 보면 진짜 창피한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찌질한 내용들 보통 그 하나의 비변 가지고 했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계속 바뀌는 패턴이었던 거잖아요. 계속 매일 바뀌는 패턴이 뭐가 있었는데 그걸 까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가끔 핸드폰 비번도 생각 안 날 때 있고 집 현관 비번도 잠깐 멈칫할 때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은 자기 맞아요. 머리를 믿으면 안 되고 저 진짜 못 믿겠어요 요즘. 적어놔야 되더라고요. 네. 일기를 쓰세요? 저는 안 써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하시나 했었죠. 일기. 저는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일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래요? 제가 일기 쓰던 시절에 네. 제가 막 되게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막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난 글로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창의성이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네, 일기 쓰던 시절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적어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나 그런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아이디어 스케치로 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적어놓으세요? 메모장이요, 그냥. 아, 폰에다가? 네. 일기 써볼까? 근데 진짜 솔직히 생각 중이긴 해요. 많이 좋다고들 다들 해가지고. 네. 근데 그 파일이 날라간 게 아니라 있기는 한 거면은 열 수는 있겠네요. 있는데 네. 죽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네. 이제 지워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아유, 잘못 유출돼서. 아 근데 네. 그거 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자서전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 내용들은 그냥 막 진짜 학생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상상하고 막 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막 감독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이니까 네. 막 요즘 같이 진짜 영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90년대 막 이럴 때 영화 보던 아기 때 네. 그런 거 꿈꿨죠. 영화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지금은 상상도 못 하죠. 그래서 영화 막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은 제가 적응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관객으로 생을 마감해야죠. 아니, 뭐 단편 영화라든가 유튜브로도 요즘은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예전에 제가 그 라디오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동진 평론가님 계시잖아요. 영화 예. 평론가. 그 우리나라 최고의 평론가님한테 어떻게 진짜 이게 해선 안 되는 짓인데 제가 옛날에 써놨던 시놉시스 하나를 봐달라고. 진짜요? 네. 네. 와, 그때의 부끄러움이 진짜 이동진 평론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왜 이딴 시놉시스를 지금 방송이라고 들어줘야 되지? 이런. 에이. 아니, 물론 그렇지 않으셨겠죠. 어떻게 이렇게- 리액션 하셨어요? 예? 그냥 허허허허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되게 좋게 돌려 얘기하셨는데 아, 뻔하다, 상투적이다, 어디서 본 것 같다, 약간 그러고 그거를 왠지 예쁜 말들로. 안 될 것 같다를 굉장히 고평가하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허허허허 예, 뭐 이렇게 약간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그렇죠. 다 건드려주는 네. 그런 감성을 가지고 네. 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참 굉장히 보편적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는데 네, 어쨌든 되게 이런 좋게, 느낌으로. 되게 네. 좋게 얘기하셔서 이분도 항상 최고의 작품들만 보시는 건 아닐 테니까 네. 이런 시간이 항상 힘든 시간이 있으시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고 그 라디오 PD 후배가 이제 약간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동진 평론가님에게 저의 그 옛날에 묵혀놨던 네. 시놉시스를 꺼내보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걸 또 용기 있게 꺼내주셨네요. 굉장히 후회가 돼요. 이게 방송 컨텐츠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린 늘 남으니까. 그렇죠. 어떠한 그런 지웠으면 좋겠고 그런 거는 없어요? 지웠으면 좋겠다. 네. 많죠, 진짜. 저는 사실 모든 걸 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나운서 되기 전까지는 말도 거의 안 하고 뭐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다음에는 여기도 얻어 걸린 거였어요? 그래요. 여기 저도 얻어 걸린. 전 진짜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아나운서들의 업무들 중에서 네. 뭐가 제일 그나마 내가 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보면 스포츠 중계랑 라디오.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저를 보여주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남 얘기들. 네. 스포츠도 선수들 이야기, 네. 구단의 이야기, 오늘의 이 매치업, 뭐 관중 얘기.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만 나온 사람이고 제 멘트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박진감을 오히려 그냥 주는 정도이고 해설자가 이제 레전드 해설자가 좋은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약간 매끄럽게 해주는 사람 정도고 그다음에 라디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취자들 사연 거기 그들이 뭐, 주인공이죠. 네, 채팅 네. 그다음에 게스트가 나오면 게스트 네. 저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를 드러내는 거가 지금도 되게 그 뭐랄까 요즘도 제 얘기하는 게 되게
뻘쭘하고 네. 내 얘기를 누가 관심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방송 남아있는 것들은 중에서 막 이렇게 스포츠 네. 명장면에 제 소리 나오는 거 빼고는 네. 다 그냥 막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직접 드러나시는 거면 더더욱이 네, 더 특히 제 얘기 나오는 거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 그 정도시구나. 네. 많이 내향형이시구나.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도 생각해보니까 아 관객인 게 제일 좋구나. 아. 그리고 방송이나 스포츠도 네. 아 거기 구경하는 사람인 게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진짜 근데 너무 잘 그런 성향이랑 잘 맞아 떨어졌다. 그쵸. 모든 게. 운이 네. 좋게 중계를 하게 되고 라디오를 그래도 하고 있게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이쪽 중에서는 맞는 걸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더 나아가서 무언가들을 더 했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예, 딱 그 편한 걸 벌써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운도 많이 좋아가지고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죠. 양재 도착했습니다. 저요? 내려요? 여기는 바로 하차하는 거구나. 아니 형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가져가도 돼요? 네 그럼요. 아유 너무 즐거웠습니다. 형님 이거 그냥 승객처럼 이렇게 가는 거구나. 갈게요. 오늘 생각보다 토크가 더 토크인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 먼저 갈게요.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또 굉장히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